지금 이 순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거의 없습니다. 정확히는 금고에 없어요. 은행 어딘가에 내 이름표 붙은 채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돈은 어딘가에서 굴러다니고 있어요. 누군가의 대출로, 누군가의 사업 자금으로, 누군가의 집값으로 내 통장엔 숫자가 찍혀 있고 실제 돈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구조. 이게 사기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은행이에요. 오늘은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흔들릴 때 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뱅크런 들어보셨죠? 2023년 미국 은행 하나가 48시간 만에 무너졌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전세보증금 생각해보세요. 집주인한테 2억을 맡겼어요. 그 2억 지금 집주인 통장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집 샀거나 사업에 썼거나 이미 어딘가로 나갔어요. 근데 계약서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보증금 2억 원, 만기 시 반환. 숫자는 적혀 있는데 돈은 없는 구조. 이거 낯설지 않죠? 이미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집주인 재정이 멀쩡한 한 2년 후에 그 돈은 나와요. 다른 데서 굴러 돌아온 돈이지만 어쨌든 나와요. 은행이 딱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맡기면 은행은 그 100만 원 중 일부만 금고에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한테 대출로 내보내요. 이 비율이 지급준 비율이에요. 10%라면 10만 원만 남기고 90만 원은 대출로 나갑니다. 그 90만 원이 또 어딘가에 예금되면 거기서 또 9만 원만 남기고 81만 원이 또 나가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처음 100만 원이 시중에서 수백만 원짜리 거래를 만들어냅니다.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말,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해요. 그러면 이게 사기 아니냐? 진짜 의문이 드는 거잖아요. 아닌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의 조건 덕분에요. 헬스장 연간 회원권 끊어보신 분 계시죠? 1년치 회비 120만 원을 한 번에 냈어요. 근데 헬스장 사장이 그 120만 원을 통장에 묶어두고 1년 내내 조금씩 꺼냈을까요? 아니에요. 당장 다음 달 임대료 내야 하고 트레이너 월급 줘야 하고 장비도 사야 해요. 그 돈 이미 다 나갔어요. 그래도 헬스장이 계속 운영되는 한 내가 환불 요청하면 돈은 나와요. 새 회원 돈이 들어오고 그게 돌아서 내 환불금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갑자기 회원 전원이 동시에 환불을 요청하면 그날 헬스장은 문 닫아요. 은행이 이 구조예요. 모두가 동시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믿음. 이게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전제입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한 ATM 카드 대면 그냥 돈이 나오고 이체 버튼 누르면 그냥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 ATM 앞에 서 있어요. 카드 넣고 금액 입력하고 돈 뽑고 그 사람은 자기 돈이 방금 전까지 다른 사람 집 대출로 들어가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나오니까. 이 시스템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이 한번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가 그겁니다. 뱅크런이라는 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저 은행 위험하다더라는 소문 하나가 퍼지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가요. 실제로 금고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지급이 안 되고 지급이 안 되는 걸 보면 더 몰려오고 멀쩡하던 은행이 무너집니다. 소문이 현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실제로 일어났어요. 재정이 멀쩡했던 은행들이 소문 하나에 연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또 일어났어요. 훨씬 빠른 방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소문이 슬랙으로, 트위터로, 문자로 퍼졌습니다. 예전 뱅크런은 창구에 줄을 서야 했어요. 줄이 눈에 보여야 언론에 나오고 그때 당국이 개입했죠. 반응할 시간이 있었어요. 2023년은 달랐어요. 앱에서 이체 버튼 하나. 48시간 만에 수십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틀 만에. 창구 뱅크런과 앱 뱅크런. 속도가 달라요.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은행이 실제로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요. 은행이 파산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그 역할이에요. 평소에 은행들이 보험료를 내고 그게 기금으로 쌓이고 은행이 망하면 그 기금에서 돌려주는 구조예요. 차보험이랑 같아요. 사고 안 나도 보험료 내고 사고 나면 처리해주는 것처럼. 근데 차보험에도 보상 한도가 있듯 예금자 보호에도 조건이 있어요. 은행별로 5천만 원이에요. A은행 5천, B은행 5천. 이건 각각 보호돼요. 근데 같은 은행 내 계좌가 3개면 합산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계좌 수랑 상관없어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원금이 4,900만 원인데 이자 붙어서 5,050만 원이 됐다면 초과된 50만 원은 보호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예금, 적금은 보호됩니다. 펀드, 투자형 상품, 파생 상품은 다릅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했어도요.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말 들으셨나요? 솔직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한도를 제대로 모른 채로 산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도를 초과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한 은행에 오래 묶어두다 보면 이자가 쌓이고 어느새 한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한도 초과 예금자들이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맡겨뒀을 뿐인데 구조를 몰랐던 게 피해로 이어졌어요. 나쁜 의도가 없어도 구조를 모르면 구조에 당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위태로운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은행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거기 돈 맡긴 사람들이 무너지고 대출받아 사업하는 기업들이 흔들리고 고용이 줄고 소비가 줄고 경제 전체가 망가지니까요. 은행은 경제의 혈관이에요. 혈관이 막히면 몸이 버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살렸어요. 세금으로. 그 세금은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고요. 2008년 이후 규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안전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 시각이에요. 근데 SVB는 2023년에 무너졌습니다. 규제 강화 이후에도. 이게 그냥 사고인지 구조에 내재된 무언가인지 그 해석은 각자의 몫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구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써온 방식이고 지금 당장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비행기 예약해보셨죠? 예를 들어 항공사는 100짜리 좌석수에 105장을 팔아요. 이상하죠? 근데 문제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5명은 어차피 안 나타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딱 맞게 돌아가요. 근데 어쩌다 한번 100명이 전원 다 나타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 공항 카운터에서 나오는 말. 죄송합니다. 좌석이 없습니다. 티켓에는 분명 내 이름이 찍혀 있었는데 은행 잔액이 이 구조예요.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찍혀 있는데 금고에 있는 건 그보다 훨씬 적어요. 나머지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갈 땐 500만 원은 그냥 나와요. 근데 모두가 동시에 찾으러 오는 날, 공항 카운터 상황이 은행 창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스템은 내 돈을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통장 잔액은 숫자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시스템이 정상일 때만 유효합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 안에 지금 당신이 있습니다. 이상 돈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